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저입니다. 오래 버티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래 버티는 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수익이 나면 오래 버팁니다. 이거. 예를 들어 볼까요? 2008년도까지, 한 2006년 이후로 2008년도까지 시장 좋았죠. 물론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오래 버틴 분들은 2008년 이후에도 안 떠나고 버틴 분들이에요. 2008년 이후로 한 2013년까지 5년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2013, 14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한 6년, 7년 동안 고생하는 시간을 버틴 분들이 있고 날아가 버린 분들이 계시죠. 즉 오래 버티는 법은 좋지 않은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오래 버티는 법을 하면 항상 이 생각을 하시죠. 돈을 벌면 재밌으니까 계속하게 되겠구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 생각 자체가 투기이고 도박입니다. 저는 마이너스 날 걸 각오하고 합니다, 여러분. 무능력하게 들리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돈이 날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합니다. 왜? 돈을 벌 걸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나지 않는 투자, 그리고 뭐 워렌 버핏 얘기하면서 원금을 잃지 않는다, 월금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소롭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말에 따르면 이미 백만장자가 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수익률도 왔다 갔다 하고요. 마이너스가 언제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이 바닥입니다. 저는 아예 무조건 플러스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요. 마이너스 다 경험해 봤고요. 정말 물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 버티는 법은 뭐냐면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끈기가 있어야 되고 그에 맞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현금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몰빵 하셔도 안 되고요. 몰빵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저는 뭐 계란을 여러 바구니 남아 다너라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틀에 박힌 거 안 해요. 세 번째, 잽을 날리고 스트레이트를 날린다. 이게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많이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례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을 해요. 사람들이 주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 전 재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해서 이게 3,000만 원이에요. 많이 보시는 코스죠. 그럼 이 사람이 이 다음에 얼마를 넣죠? 3천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게 또 5,000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죠? 5천만 원에 가족 형제 돈 넣고 미수 땡겨가지고 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게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재산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1,0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본전이어야 되는데 가족 형제랑 그리고 미수를 땡겨 쓴 게 나와요. 이긴 않습니다. 전 주변에 많아요. 이 사람 뭐가 문제죠? 그렇죠. 처음부터 올인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올인하는 거. 오래 갈 수가 없죠. 이제 경험을 계속 해봐야 돼요. 이거 여기랑 겹쳐요, 여러분. 이 안 좋은 결과 있잖아요. 안 좋은 결과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잽이 쌓이죠. 근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결과가 마음대로 안 나오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모든 걸 걸어버리면 그 다음 기회가 없어요. 물론 아쉽긴 하겠죠. 왜냐면 수익이 더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할 때 반드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이 부동산을 뭐 투자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뭘 할 건지 계획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경험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잽을 많이 경험하라는 뜻은 잽을 하면서 시장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단 한 건의 투자 같은 시장 파악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제 말은 투자로 이 투자의 경험을 쌓고 투자를 잘하고 싶은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지. 뭐 나는 내 집 마련 한 채 하면 된다. 아니면 이번에 옮겨갈 집 하나 구하면 된다. 아니면 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하면 그만이다. 난 바빠서 내 본업이 바쁘니까 돈을 어디에 담아놓고 싶은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여기 해당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대로 이쪽 영역에서 승부를 보고 싶은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투자를 한다. 뭔 뜻이에요?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3년 이상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수익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니까. 야생이니까. 시장이니까. 2번, 시장에서 오래 버틴다. 특히 안 좋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안 좋은 시장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2008년도부터 버틴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지옥이라 불렸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세팅을 잘 해야 되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안 좋은 시장은 좋은 시장 다음에 오니까. 3번, 잽을 날리고 스트레이트를 날린다. 처음부터 스트레이트 날리지 마시라고요. 지금 만약에 나는 투자를 배우고 싶고 부동산을 잘하고 싶은 분들이 조급한 마음에 남의 말만 듣고 스스로 알아보지도 않은 다음에 전 재산을 올인해서 뭔가를 샀을 때 스트레이트를 날렸는데 그게 빗나갔다. 그럼 상대방의 스트레이트가 날라오겠죠. 똑같이 맞아야 돼요. 내가 잽을 날리면 상대방도 잽밖에 못 날리겠죠. 거리나 가드를 올리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스트레이트를 날리면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때 카운터 펀치 맞으면 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거고 영원히 못 일어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오버하시면 안 돼요. 주식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고수들이 제일 강조하는 건 경험이에요. 부지런히 스윙을 하든 뭐 스캘핑을 하든 데이트레이 그러니까 리드를 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계속 분석하면서 꾸준히 무리하지 않게. 왜냐면 아무리 잘하는 투자자분들도 본인의 어떤 그 임계점을 넘는 투자 금액을 넣으면 마음이 무너져서 버티지를 못해요.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2부죠, 여러분, 2부. 그 다음 뭐예요? 의심이 많다는 거죠. 의심이 많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있어서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투자에 대한 의심과 달라요. 이쪽에 나오면 여러분, 여기가 야생이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잘못된 거를 소개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도시의 상가 분양, 아니면 토지 쪼개기, 그러니까 기획부동산,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분양형 호텔,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특히 아파텔도 마찬가지고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특히 요새 아파텔까지 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하락장이나 좋지 않은 시장에서는 아파텔 잘못 분양받으시면 안 팔려요. 그리고 빌라에 대한 비싼 전세까지 여러분을 노리는 하이에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함에 있어 팔랑귀, 남의 말을 잘 듣게 되면 더 잘 넘어가요. 왜? 당연한 거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자다. 그럼 뭔 뜻이에요?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돈을 벌게 해준다. 그러면 쉽게 넘어가죠. 맞잖아요. 의심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어떤 멘토나 아니면 부동산 강사들 중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어떤 정규강의나 직접적으로 만났는데 본인이 가진 매물을 하나도 소개를 못한다. 낙찰사의 소개가 전부 다 남의 거다. 말만 현란하게 하고 남의 컨설팅만 오래 했다. 저는 의심하고 거릅니다. 왜냐면 그거를 하나도 못 보여줄 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뭐 말은 현란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몇 개는 보여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정규 강의를 통해서 생생하게 계약서까지 다 오픈을 했었고요. 그걸 그만둔 이유는 제가 제 정규 강의 1기였나 2기에서 그걸 오픈을 했더니 섀도우라 그러죠. 제가 산 물건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현상이죠. 왜냐면 그분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많이 했었는데 의심이 많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믿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부동산 물건이나 다른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단순히 사람에 대한 얘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을 믿을 때 많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남의 말 듣고 현혹돼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의심을 많이 하고 걸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더라도 저 사람이 주는 기회를 놓치더라도 걸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의심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되면은 계속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돼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가끔 저도 참 답답한 경험인데, A라는 부동산 강사, 컨설팅이에요. 이 사람을 믿고 뭐 이런 열채를 샀어요. 시세가 안 오니까.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A 사기꾼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A가 사기꾼이에요. 열채를 이미 샀는데 A가 사기꾼이래요. 시세가 안 올라요. 어떻게 해요? B에게 갑니다. 이게 제가 상담한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해요. 여기서부터. 근데 그게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열채가 물렸잖아요. 이 사람 말을 듣고 열채를 샀는데 이 열채를 어떻게 처분할지 알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열채를 처분할 때 이 사람들은 또 돈을 받을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싫어서 열채가 묶인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또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또 묶이겠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컨설팅의 무서움이죠.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의존하지도 말고 의심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한번 믿기로 했고 내가 배울 점이 있더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당한 돈을 내고 비싸더라도 정당한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좋다는 강의를. 여러분, 공짜 좋아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당합니다. 물론 제 말 이해 못하는 분들 수두룩 하겠지만 공짜 좋아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영상도 공짜로 오픈해달라, 공짜로 오픈해달라. 어차피 그런 분들 아무리 좋은 정보 줘봤자 노력도 안 하고요.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제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가서 다른 뭐 많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의 강의를 정당한 대가를 내고 들으세요. 그 돈을 내는 행위가 의심을 많이 해소해 줄 거예요. 근데 그게 강의가 아니라 뭐 컨설팅비, 내 재산을 케어해 주겠다는 그런 뭐 컨설팅비, 그런 것들이면 의심하라고요. 누가 내 돈을 자동으로 불려줘요? 지식을 사셔야지 내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은 많이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의 본능을 믿는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물론 이게 의견이 다양한 건 저도 알아요. 시장은요, 여러분,